하셨습니까? 이것은 조르디오 얼마니, 이것은 엠포리오 얼마니, 이것은 휴닉 베지어트 광고입니다. 럭셔리 칼럼 환상 콤비 럭셔리 다이어트 휴닉 베지어트죠. 살쪄갖고 고민 배 나와서 고민이시죠? 그러면은 빼야죠. 내 몸이 항아리가 돼불고 올챙이 배가 돼불면은 자신감도 떨어지겠죠. 물론 이거 다 인격이요 이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요, 보는 사람 생각도 합시다. 이것이 왜 럭셔리 다이어트냐,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요, 모든 재료가 다 프리미엄급입니다. 근데 코 막고 먹어야 되느냐고요? 아따, 무슨 피난민 시절 얘기를 하십니까? 프리미엄이라지 않습니까? 맛도 잡았지요. 자, 이 곡물 맛은 구수하고요, 카카오 맛은 초코우유 맛이 나버립니다. 설탕이 없는데도 달달하고요. 자, 요걸 휴닉 베지포유에 타봤어요. 맛있다니까?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 이렇게 치시면은요, 2통 이상 주문 시 국내산 친환경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드립니다. 검색창에 휴닉 쳐보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짧게 이준석 대표 얘기부터 할까요? 이재명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비판하면서 그러면 5.18도 광주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점령군 아닌 주둔군 정도로 쓰면 된다라고도 했지요. 이건 뭐 우리 전우용 교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주둔군은 군정을 할 수 없다, 점령군이 하는 것이다 라고요. 5.18도 광주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경선할 때 좋은 말을 했었죠. 난 5.18 이후에 태어나갖고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 라고요. 근데 왜 점령군 얘기에 뜬금없이 광주 반란 이런 단어를 갖다 붙였을까요? 내면 깊숙한 곳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준석 대표도 뼛속까지 국힘당 사람이니까요. 광주의 아픔에 공감한다? 그건요, 얘따 받아라 하고 그냥 툭 던져준 것이지요. 미군이 점령군이냐 주둔군이냐 하는 논란하고 광주 학살을 갖다가 같은 무게로 봐버리는 거예요. 공감을 해요? 공감을 떠나서 인정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행복하죠. 적폐 언론들이 같은 생각인지라 다 묻어져 버리니까요. 이준석 부럽다. 좋아요. 자, 요즘 민주당 예비 경선이 한창이죠. TV 토론을 보면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치고받는 토론이 아쉽기는 한데 후보마다 색깔은 보입니다. 일단 대부분이 뭐 이재명 때리기죠. 그건 뭐 당연하죠. 백에서 그냥 서로 나눠먹는 것이니까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을 갖다가 때려야겠죠. 근데 단점은요, 1등 주자만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한테는 날카로운 공격들이 안 갑니다. 1등이 2, 3등을 공격하려고 해도요, 시간이 없어요. 방어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러니 만약 순위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공격받지 않은 사람이 후보가 되면 야당한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죠. 본인의 대처 능력이 탁월하지 않다면요. 근데 지금까지 언더독에서 역전승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대처가 탁월한 분들이었죠. 달변가들이었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은 빼고요. 골고루 소상공인의 월세는 평균 24만 원입니다. 근데 그 대응을 갖다가요, 적폐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대신 해줬죠. 그때 뭐 부동산 악재도 제대로 터졌고요. 아따, 오세훈도 부럽다. 어쨌든 토론 과정을 보면서 뭐 이재명 지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사이다가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어디 갔어 싶어요. 근데요, 공격이 한두 개여야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시간이 남아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죠. 답변만 하다 보면 10초 남아불더만요, 이광재 후보한테 시간을 빌리기까지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해내야죠. 갈수록 더 할 텐데요. 후보 돼서 야당 후보랑 맞붙으면 더 더러운 공격만 해야 될 텐데 시원하게 대응 못했습니다. 솔직히 잘 못했어요. 물론 같은 당에서 그렇게까지 공격을 세게 할 줄은 몰랐겠죠. 그래도 이겨내야죠. 대통령 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지자들은요, 이재명은 이제 뭐 더 검증할 게 없다, 지난 대선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다 끝냈다라고 하지만은요, 정치판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뭐 그분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선배님이시니까요. 분명히 이것 갖고 엄청나게들 또 물고 늘어질 겁니다. 보수 언론들은 도와줄 거고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나올 것이다 했는데 여지없이 나옵니다. 의외로 정세균 전 총리가 쏩니다. 박용진 후보도 안 쓰던 것인데 정세균 총리가 안 가보면 많이 급하셨는가 봐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여기서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세균 후보 당황했죠. 저요, 그거 잘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다웠어요. 시원했어요. 수천 번을 갖다가 검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만하시죠 했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만 안 하잖아요. 저 얘기를 했어도요, 앞으로 뭐 그걸로 공격할 인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게요, 어디에 뭐 점이 있다 이걸로 시작된 이야기죠. 실제로 지난 선거 때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의사한테 가서 내렸죠. 들리는 얘기로는 부인 앞에서도 그랬다는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이 이재명 지사의 우호적이었으면 이거 기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재명 사이다 본능 해묵은 질문에서 터졌다. 이재명은 달랐다. 정면 돌파. 이미 끝난 이야기 들춰내는 낡은 정치. 네거티브 공세에 강공으로 들이받은 이재명. 뭐 이런 종류의 기사가 나오겠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반대파들의 말들만 받아가고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재명 바지 내릴까? 성추행 전문당 나와. 버럭한 이재명. 이재명 눈물겹다. 본선이었으면 폭망각.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죠. 이런 거에 위축될 사람이 아닌데 좀 이상해요. 원래대로 하십시오. 자신 있게. 이재명 지사 참 힘들게 정치하지요. 인생도 그렇죠. 줄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준석, 오세훈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다음 후보로 이재명 지사는 안정적이죠. 질문들 아주 잘 받아 넘깁니다. 안정적으로요. 물론 공격적인 질문들이 거의 없기는 했지만 문제될 얘기도 없었어요. 무리한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야비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재명 지사 측도 아마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추미애 장군만 이 지사를 공격하지 않죠. 대신 뭐 방어도 해주고 그럽니다. 자신이 아니고 민주당이 이기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민주당 지지자는요, 누가 되건 민주당 후보를 뽑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넌 조응천 후보도 뽑을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아니요, 안 뽑아요. 왜? 조응천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니까요. 추미애 장군도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더 흥미진진합니다. 박용진 후보 얘기를 해볼까요? 아주 제일 열심히 이 지사를 공격하죠. 근데 일단 이 한껏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까지 보여요. 아니, 무엇이 그렇게 의원 이름을 화가 나게 했습니까? 끝나고 얼굴 안 볼 거예요. 근데 박용진 의원 덕에 토론회가 시끌벅적하긴 합니다. 예, 공격할 건 공격을 해야죠. 근데 좀 국힘당스러운 공격이 보이더라고요. 질문합니다. 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질문에서 이 지사가 국가 재정을 아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헛돈을 막 쓴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몰아붙이죠. 이거요, 작전 짜고서 하는 공격이죠. 덫을 놓고서 끌어들인 겁니다. 아따, 같은 닭끼리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시끌벅적하는 게 긍정적으로 시끌벅적해야 하는데 제 살 깎아먹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사 나오는 것들 보세요. 민주당에 도움될 이야기는 없어요. 토론회 시청률은 갈수록 떨어지고요. 박용진 의원 지지율은 0.4%.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건데요. 근데요, 민주당 경선이 흥행이 안 될 거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최고 권력인 적폐 언론과 포털 재벌들이 절대로 안 도와줄 거니까. 듣자 하니까 관계자들은 기사가 많이 나오면 흥행됐다고 좋아한다고 합니다만은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기사들인지. 적폐 언론은 지금 정권 바꾸려고 자기들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열심히 다 합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후보 정해지면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의석수가 있으니까요. 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밀어붙이면 민주당 수박들도요 힘 못 씁니다. 근데 뭐 각자 욕심들이 있으니 그게 안 되죠. 상대를 공격하는 건요 좋습니다. 그런데 난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까지 같이 구멍 나니까요. 근데요, 저는 쑥 흐름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 후보마다 작전상 맞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추미애 후보 말고는 개혁 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 이야기들을 안 합니다. 이거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말은 안 하지만 꼭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묻기 전에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큰 의지들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요,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고 적폐 언론들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자고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적폐 청산 개혁인데요, 다들 경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폐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경제요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대책 빼놓고는 경제 힘들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외국 언론들이 만든 말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 잘했어요. 수출 엄청나고 주가 3천 넘어간 지 오래됐고요. 외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엄지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요,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자기 거 좀 더 내놓더라도, 자기한테 좀 손해가 가더라도요, 아주 반칙하는 인간들이 없어지는 나라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당 뽑아주는 거예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혁 얘기를 지겨워할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적폐들이 세뇌시킨 거예요. 언론 동원해갖고. 더 무서운 건요, 스스로도 머릿속에 개혁이 없어 보이는 후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바보야, 문제는 개혁이야.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